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의 경험을 그러면 이전의 경험을 왜 사용할까? 여기 to 부정사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하기 위해. 예측하기 위해. 그러면 무엇을 예측할까? 라고 했을 때 여기 where이라는 단어 잘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은 대시랑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predict 뒤에서 예측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이전의 경험을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where이 들어간다라는 거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2번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환경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기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3번 문장의 this가 의미하는 거는 방금 설명했던 1, 2번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전의 경험에 맞추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집중한다라는 거. 이것은 profoundly, 깊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illustrate라는 동사가 여기 목적어 없이 쓰였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와야겠지? 그래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에 의해서 어디에서 설명이 됐냐면은 이 사람이 출간한 총균쇠라는 책에서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4번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 과학자는 모험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험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는데 요 wender이라는 동사가 혼자서는 목적어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말이야. 그래서 through라는 전치사를 같이 데리고 와서 wander through라고 하면은 어떤 장소를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wender이 혼자서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through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가 자동사라는 말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는 BPP, 동사로만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는 것도 불가하다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과거 분사로 수식한다라는 거는 그 수동의 의미로 수식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wandering, ing를 붙이고 있다, 현재 분사다 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험인가 봤더니 요 지역에 있는 정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험을 서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험을 했어. 그거를 서술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relate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말하는 내용 대절을 바로 보니까 내가 같이 여행을 했던 요 네이티브즈 원주민들이 경향이 있었는데 그 동사 tend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to perform이 왔다라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수정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tend 동사가 투부정사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도 외워본 적이 있을 거야.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경향이 있는 거 봤더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poorly, 형편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형편없이 하고 있을까? 요거 업무를 의미하는 tasks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수식하는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westerners 그리고 have been traine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have pp에다가 bpp가 섞여가지고 그 완료 수동이거든요. 완료 수동.
보통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쓰면 그 문장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 어디에 비어 있냐면 요 자리에 비어 있어. 요 자리. 무엇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는가에 요 to do, 요 do의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어쨌든 요렇게 해온,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한 건데 그 일을 원주민들은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이 사람이 책에 서술을 한 거야. 6번 문장에서 그러나 but 그 원주민들은 are hardly stupid 라고 해서 요런 단어도 알아둡시다. 얘가 나왔다라는 거는 6번 문장은 부정문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잘하는 일을 못한다라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왜인지를 바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 원주민들은 can detect,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미묘한 변화들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soft 요런 것도 시험 내기 좋으니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잘 감지를 한다라는 거야. 정글에서.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뭐 갑자기 누가 이제 뭐 호랑이가 나를 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되게 촉이 발달해야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they are 이라는 주어 동사를 생략을 하고 뒤에 good for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유용한, 좋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하나의 형용사가 되는데 이때 for로 끝났기 때문에 어디에 유용한가 그거를 following 한번 써줬고 그 다음에 or 뒤에서 또 어디에 유용한지를 for ing 요렇게 써가지고 두 가지에 유용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trace of predator 이라고 해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 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the way back home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되게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미묘한 변화들까지 잘 감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글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그 능력들은 얘네들이 갖추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6번 문장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요 두 가지가 어떠한 능력일까? 7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원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곤충들을 leave alone 얘가 합쳐서 혼자 내버려 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글에 있는 곤충들 중에 어떤 애는 건드리면 안 되는지 혹은 어디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build, 만들고 tear down, 얘도 두 개를 합쳐야 허물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허물 수가 있는데 with is 쉽게 shatters, 피난처를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서양인들이 잘하기 힘든 것들이야. 서양인들은 정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거지. 8번 문장을 보면은 요 주어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요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결코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요 such place가 의미하는 거는 정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has no ability, 능력이 없는 거야. 6번, 7번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집중할 능력.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내용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어법적으로.
요거 밑을 보자. 그러니까 요 구분 문장은 원래 요거야.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원래 if절에 이렇게 과거시를 쓰는데 이때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가정법 과거를 비동사로 쓰겠다. was도 있고 were도 있지만 무조건 were. 어떤 주어가 와도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그가 were to be tested. 시험을 쳐야만 한다면 on such test.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는 poorly. 형편없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앞뒤에 있는 문장은 가정법 과거가 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는 현재를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는 내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태스크에 대한 시험을 칠 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정글에서 생존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쳐봐라. 시험 쳐봐. 그럼 못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가정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요 if를 생략을 할 때가 있어.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생략을 하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두 가지 힌트를 남겨놓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도치를 합니다. 요렇게 주어랑 비동사만 도치를 해버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were 주어 he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비동사 were로 시작하는 문장이 요런 거 보자마자 얘가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얘예요. 요거 were로 시작하는 문장이 같이 연결하고 있는 문장과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가 딱 요 시제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가정법 과거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보고 나중에 시험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자리에 오는 시제가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거. 그러면은 9번 맨 앞에 비동사도 were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 가정법을 도치했다라는 걸 모르고 주어가 he니까 was를 써야지, 뭔진 모르겠지만 was를 써야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주제가 초기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개발을 했어. 혹은 어떤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을 할 거야. 돈을 받고. 그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가격을 잘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지 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바로 보면은 주어가 대부분의 기업가들 요 entrepreneurs s가 붙어가지고 복수니까 동사 원형을 그냥 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을까? 전치사 인디에서 일단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 라운칭, 출시를 해야 돼. 무엇을? 내가 팔고 싶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라운칭은 앞에 있는 크리에이팅이랑 이렇게 엔드를 사이에 두고 연결을 한다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엔드 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에 있었던 문장의 동사 put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놓고는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한다라는데 어떤 실수냐면은 overpricing them, 걔네들한테 너무 값을 높이 매기는 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문장 보면은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have created, 만들어 왔다라고 해요. something, 어떤 물건을.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여기 that을 생략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care deeply about the에 이 about the의 전치사가 없는 불완전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기업가들이 깊이 care about, 신경 써온 어떤 물건을 만들어 왔어. 그리고 그 물건들은 그 something이라는 거, 요 it이 앞에 나와 있었던 something이라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당연히 만든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요 자리. There's. 요 there's가 의미하는 거는 기업가들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 얘가 그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누구의 물건인지를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there is 한 단어가 there is thing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and 뒤에 이러한 powerful, 강력한 sense of ownership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를 뒤에서 sense of ownership으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요거 요런 단어는 빈칸으로 내기도 좋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요런 단어 ownership, 소유권.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소유권이라는 생각은, 감각은 distorts, 왜곡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식을. 근데 어디에 관한 인식이냐면은 가치에 관한 인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인지를 설명하는가 봤더니 일단 위치가 이번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causes 주어 그러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 cause가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아까 리뷰 테스트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얘도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가들이 그들의 제품의 높은 가격을 측정을 하도록 causes, 유발하는 그런 가치의 인식으로서 왜곡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소유권,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너무 가격을 높게 매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while 뒤에 그 물건들 중, 그 사람들 중, 기업가들 중 한 사람은 여기에서 댐이 가리키는 게 요 preduce라는 거,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줘.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are quick to realize라고 해서 재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전에는 가격을 딱 올려놨다가 이제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안 팔리니까 빠르게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그들이 처음 세운 그 가격들이 are too high,
너무 높다라는 거를 깨달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initial 같은 단어가 스펠링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오답으로 출제를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 단어 좀 잘 알아둡시다. 아, 내가 처음부터 너무 가격을 높게 잡았네. 이렇게 빨리 깨닫게 된 거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어지는 문장에 Not all these people, 모든 사람들이 are happy, 행복해 하거나 혹은 willing to drop 이라고 해서 be willing to 부정사는 기꺼이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보자. 이런 것도 되게 좋으니까. 투부정사가 뒤에 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요거 시험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깨달았어. 기분 좋아. 얼른 가격 내리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to drop their price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목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생각을 할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make가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그들의 물건이라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를 형용사로 표현했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동사, 뭐 지각동사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동사 원형만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품사는 형용사 또는 명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더 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more attractive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안 한다 라고 앞에 낫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4번 문장에 이것은 여기에서 주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물건을 기꺼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4번 문장은 왜 안 떨어뜨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게 costly mistake라고 해서 요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ly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ly가 들어가면은 보통 부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cost라는 명사 뒤에 ly가 붙어가지고 얘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얘 좀 알아주세요. 이건 오답 만들기 좋으니까. 뜻이랑 같이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희생이 큰 실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격을 떨어뜨렸어. 근데 가격을 떨어뜨렸는데도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는 물건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시간 돈을 다 썼는데 아예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완전히 큰 실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실수인지 바로 뒤에 that부터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얘도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라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끄냐면은 실패인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 실패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가 1, 2, 3, 4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5번 문장에서 너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너의 우선순위, 요 priority 이런 단어도 알아둘게요. 너가 1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should be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이라고 해서 충분한 시장 채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어휘 내기 좋으니까 잘 알아두자. 시장 채택이라는 게 뭔지를 여기 밑에 배경 지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개발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인지도가 생기는 그거를 시장 채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1번이라는 거야. 내가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인지도 쌓는 게 1번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and 뒤에서 you should be ready to 준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be ready to 부정사는 일단 여기 to 부정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의 최초의 가격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희생시키겠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뒤에서 투부정사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과 이익을 떨어뜨리라는 말 뒤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this aim이 무엇이냐? 앞에 얘기했던 시장 채택을 얻는 것, 인지도를 쌓는 것을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너가 strong sale volumes라고 해서 강력한 엄청난 판매량을 가졌어. 이꼴 인지도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때는 너가 가격을 올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지도를 쌓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너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처음 출시할 때 너무 처음부터 가격을 높이 설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만 쉬다가 이렇게 졸린 거.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마다 이제 새끼를 낳을 때 한 번에 많이 낳는 동물도 있고 한 번 이제 새끼를 가졌을 때 많이 낳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낳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 그 동물의 새끼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왜 그런지를 이유랑 같이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1번 바로 봅시다. In most respects 이 표현 자체가 대부분의 측면에서 라고 해석을 해줄 거고 뭐야 약속했잖아. 진짜 봅시다. 1번 바로 보면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들은 비동사 RT에 명사를 주격보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종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종인가 봅시다. evolved 진화를 시키는데 다양한 전략을. 근데 뭘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략이냐면은 of 뒤에 동명사 ing.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냐면은 번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더 천천히 번식을 할 거라고 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한 번에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투부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들은 적은 수에 해당하는 어떤 생명체 종이야. 근데 어떤 점에 있어서 적은 부분이냐면은 다양한 전략으로 진화를 시킬 거야. 근데 이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 한 번에 많은 수의 이제 자손을 낳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낳진 않더라도 얘가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뒤에 둘 다 뭐를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을 보면은 유인원 혹은 코끼리들처럼 우리는 성숙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속도로? 느긋한 속도로. 요거 leisurely 이거 출제된 적이 있거든. 아까 costly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leisure이라는 단어는 뭐 취미 요런 의미로 명사란 말이야. 명사에 ly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뒤에 있는 명사 pace를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로 성숙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신체로 성장을 하며,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천히 번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ew, 되게 적은 자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but 뒤에서 devote, 요 표현 되게 중요하거든요. devote라는 동사가 목적어로 시간을 가집니다. much time, 시간. 그리고 에너지도 같이 가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목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to 뒤에 ing를 써줬어. 그래서 그 아이들, 내가 낳은 자손들을 잘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to 뒤에 ing 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많이 알아둡시다. 요거 좀 많이 출제되니까 잘 알아둡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1번이랑 2번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인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준 거고, 3번 문장을 보니까 아까 1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1, 2번 같은 인간의 특성은 이게 비교적 적은 수라고 해서 적은 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흔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3번 문장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하지 않는 전략이 success, 성공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성공할 수 있을까? because 뒤에 이유를 보니까 유인원이나 혹은 코끼리들이 더 적은 새끼들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쥐보다. 그렇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들의 offspring, 자손들이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낳은 새끼 코끼리가 또 다른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대대손손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을 뒤에 to then reproduce로 표현을 해줬는데, 요거를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번식한다. 요렇게 해석을 해줄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동사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거 offspring이라는 단어가 자손 혹은 동물의 새끼 요렇게 해석을 하면서 얘는 단복수형이 동일합니다. 단수도 offspring, 복수도 offspring. 근데 요 지문에서 주어가 percent of이기 때문에 우리가 of 뒤에 있는 얘한테 수일치를 해줘야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보통 대열이 수식을 하면은 요 대열, 뭐 his, her, 뭐 my 이게 아니라 대열이 수식하면은 얘는 복수 명사야.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percentage of 뒤에 명사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한 게 survive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전략이 왜 그런지, 이 전략이 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4번 문장에서는 이제 우리랑 반대에 해당되는 생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얘네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문장의 동사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우리처럼 엄마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몇 살쯤 엄마가 될 수가 있냐면은 5 weeks old라고 해서 태어난 지 5주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새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4 to 10 pups라고 하는데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되는 새끼를 per little이라고 하면은 얘는 직역을 하면은 한 번에 태어난 새끼들 당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한 번 쥐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출산을 할 때는 최소 4마리에서 10마리까지도 우르르르 이렇게 놓아버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end 뒤에서 have a new litter 또 한 번 더 임신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어느 간격으로? every 2months 2달마다. 얼마나? 그러니까 2달마다 임신을 하는 기간이 토탈 12month life라고 해서 12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쥐 한 마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년밖에 안 돼. 근데 그 1년 중에서 한 대여섯 번은 새끼를 낳다가 죽어버린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자손을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5번에서 the vast majority of가 대부분의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대부분의 펍들은 나이 영도 한 번에 젊어서 죽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고 모든 쥐들한테 다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금방 죽어버린다라는 거. 근데 6번 문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랑 비슷한 침팬지나 아니면은 요런 거, 그 코끼리 같은 이런 암컷들은 does not reproduce 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엄마가 it's at least 12 years 한 12살 동물이 12살이다 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쳤을 때 한 중년쯤 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한 3, 40대. 그러니까 이쯤이 될 때까지는 전혀 자손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end 뒤에서 요 엄마가 give birth to가 한 번에 아이를 낳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다라고 하는데 그 간격이 5에서 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침팬지나 요 코끼리들이 토탈 몇 년을 사냐면은 그치. 그 다음 30 혹은 그에 준하는 해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얘네들이 한 12살쯤 되면은 번식이 가능하다 했거든. 근데 이렇게 쭉 번식을 한 5, 6년 간격으로 할 거야. 그러다가 12살에서 시작을 했던 게 뭐 42살쯤 이쯤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쥐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게 이제 번식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7번에 보니까 half of 뒤에 이것도 똑같아. half는 분수로 쓰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 of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도 of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가 수일치 기준이야. 근데 아까 대열이랑 비슷하게 is가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수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make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때 make는 혼자서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make it to 어디에 이르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낳은 자손들 중에 절반은 나중에 부모가 되었다? 충분히 오래 살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것까지 얼른 봅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지는 지문이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한 명의 과학자가 발견한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뭔가를 발견했으면 주변에 공유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발견한 거를 다른 과학자가 보고
내 발견을 디벨롭 시키거나 나랑 같이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과학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34번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과학자들이 만들 때라고 합니다. 중요한 새로운 발견 혹은 prove, 증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첫 문장이 make 동사 1번 그리고 or 뒤에 prove 동사 2번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고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를 먼저 설정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코끼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까? 5년에 한 번씩 낳을 것 같아. 내가 가설을 세우고 나서 5년에 한 번씩 진짜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를 증명하는 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학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학자들은 do not keep, 보관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보를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요거 내가 밑에 표현을 써놨을 거야. keep 목적어가 to 뒤에 제기대명사를 가지면은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에게만 보관한다라고 해서 나만 알고 숨겨두는 모습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은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나서 end 뒤에서 추론, 꺼낸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이론들, 여기서 additional 이런 단어는 잘 알아둡시다. 문제 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발견을 했는데 코끼리가 5년에 한 번씩 새끼 낳는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며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1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과학 실험이다라는 게 한 번 결론을 내고 끝이 아니다. 계속 뭔가를 이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2번 문장 보면은 instead, 그 대신에 계속 뭔가 생각을 하면서 publish, 출판을 하는 거야. 그들의 결과,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nd make,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make가 대어 데이터 목적어 available for D를 목적격 보호로 가져가지고 이거 오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데이터를 이후 점검이나 조사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available 이것도 잘 알아둡시다. 그러면은 1, 2번의 과정으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은 뭘 만드냐면은 3번이랑 4번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2번 연속 나옵니다. 이 문장의 특징을 꼭 알아주는데 일단 다른 동사들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make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make 동사가 문장에 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make가 목적어를 딱 it이라는 대명사를 써버리는 거야. 근데 요 it 뒤에 어떤 품사를 쓰냐면은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 근데 형용사 뒤에 또 뭘 쓰냐면은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구조가 동사 make, it,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4개가 구성 요소가 있죠. 그지?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걔는 무조건 잘못된 문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4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리를 댐 이렇게 잘못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요. 혹은 뭐 to reconsider 이런 자리를 뭐 considering 이렇게 잘못 만들어 버리는데 내가 요 문장이 어법적으로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 make가 만약에 it이 아니라 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댐을 썼는데 그 뒤에 형용사랑 토부정사가 나란히 나오면은 얘는 댐이 잘못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은 예를 들어가지고 make it까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토부정사도 나왔는데 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닌 거야. 부다, possibly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목적어, 목적어는 딱 구조만 알고 있으면은
얘가 오답으로 출제가 됐을 때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 얘는 막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는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구조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해석을 해보자. 해석 순서를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를 합쳐서 해석을 하고 목적격 보호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를 해석을 합니다. 가목적어는 같으니까 당연히 해석을 안 하겠지. 그러면은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1, 2번 문장의 내용은 의미상의 주어니까 투부정사보다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다른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생각해서 요 주어 1, 2번 문장에 있었던 기존의 과학자들이 만든 결론에 반박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장에서 요 한 번씩 학교에서 지침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대열이 누굴 가리킵니까? 요 대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지침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 때가 있는데 요런 문장에서 되게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두 개의 대열이 다른 과학자들이에요. Other scientist는 1, 2번에서 언급하지 않은 과학자들이야. 새로운 과학자들이고 뒤에 있는 그냥 scientist는 1, 2번에서 언급했던 과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과학자들이 만든 데이터들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만든 데이터랑 이전에 저 사람이 생각했던 데이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된 것 같은데 반박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기존의 과학자들이 계속 본인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4번 문장에서 더 중요하게 그러나 똑같이 순서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주어 이시 가리키는 거는 3번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해버리는 거. 이거는 그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that 데이터는 요렇게 쓰시고요. 요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를 가능하게 할 이유가 뭐냐면은 to construct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그리고 난 다음에 perform new experiments 새로운 실험을 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 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본인들이 만든 데이터. 근데 이거를 다른 애들도 사용을 해도 돼. 나도 또 사용할게. 요거를 또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번에서 했던 과학자들의 행동을 3, 4번에서 other scientists도 똑같이 한다라고까지 지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5번 문장의 assumption,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하는 내용이 대절입니다. 사회가 as a whole, 전체로서 will end up, 이거 end up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로 ing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걸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 more이 들어가는 거 알아주고요. 그러면은 어떠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알게 될까? 당연히 앞에 1, 2, 3, 4번의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거를 if절로 설명을 해줍니다. 정보가 is spread, 퍼지게 되는 건데 수동태 동사를 썼다라는 거는 얘가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as를 뒤에 추가로 쓰고 싶어. 문장은 이미 완전해. 그러면 이때 부사를 써가지고 가능한 한 널리 정보가 퍼진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도 문제를 내기가 되게 좋은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더 편해. 예외는 그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수동태 문장은 일단 완전해요.
근데 내가 완전한 문장 뒤에 뭔가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 뒤에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사, 두 번째는 수식. 둘 중에 하나를 쓸 거거든. 근데 우리 지문은 여기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부사를 써가지고 문장 뒤에 뭔가를 더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가능한 한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기보다는 요 자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는 빈칸으로 내기가 너무 좋아.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few people. 요게 해석을 써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이 된다라는 거는 몇몇 과학자들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1, 2, 3, 4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rather than을 씀으로써 rather than 뒤에 나와 있는 게 이거는 팩트가 아닌 거고 요 being ing랑 그다음에 end up 뒤에 knowing ing가 서로 rather than을 중간에 두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설명하고 싶은 팩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rather than 뒤에서 나온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도 문제로 많이 내기 너무 좋거든?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완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모든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들이 하는 일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 먼저 연구를 했든 그 다음에 연구를 했든 서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고 더 많은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좀 잘 알아줍시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용을 이렇게 보고